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오늘 시장의 핫 키워드는 바로 3기 신도시였습니다. 정부의 마지막 그 신도시 퍼즐이 완성이 됐는데요. 막차를 탄 주인공은 고향의 창릉과 부천의 대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서울 집값 잡는 카드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머니맨에서는 트렌디한 부동산 핫 이슈 짚어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개별적인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가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오늘 부동산 편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게시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SNS 소통 창구도 함께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48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128-8548번 방송 말미까지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SNS는 24시간 언제든지 저희가 문 개방해 놓고 있으니까 궁금하실 때마다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루원개발의 김태형 전문가 저희 먼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일적으로도 바쁘지만 또 가정의 달에 어떻게 보면 특집인 또 주간인 것 같아서 전문가님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어떻게 좀 계획 잡으세요? 제일 중요한 날이 5월 5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네. 어린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눌님이 생일이라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어린이날이 중요하신 아주 큰 행사가 지나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제 주변 분들도 뭐 해야 되지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현금이죠. 이제 준비하셨어요? 연배가 되시면 알아서 다 하시니까요. 맞아요. 현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현금을 제일 선호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두둑히도 저희가 조금 전해드리면 좋지만 마음이 일단 담겨 있는 거니까 아마 다 받아주실게 고맙게 아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 일정도 최근에는 조금 짧게 잡으셨다고 여러 가지 행사도 지난주에 있고 말씀드린 하셔가지고. 것처럼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 이제 가고 싶은 장소 좀 규모 있는 곳 위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성남이죠. 야탐역 근처에 있는 메종 드베르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성남이 보시면 지금 이제 분당이라는 곳으로 더 알려져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구도심 지역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한 10년 가까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한 2, 3년 사이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뜨겁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건축이 이제 분양이 되고 입주가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당에 사시는 분, 성남에 사시는 분 모두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또 가지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워낙 접근성도 좋고 교통이 좋아서요. 강남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관심도 같더라고요. 많으신 곳이라서 또 많은 내용도 저희가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성남 지역 또 위례까지 묶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의 핫 키워드는 3개 신도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보니까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님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그 전까지는 그 광명하고 시흥 쪽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여러 매체에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오늘 발표가 난 곳은 광명 시흥과는 전혀 좀 별개의 지역이죠. 좀 의외였죠, 전문가님. 인천 계양 옆에 있는 그 논밭이죠. 그 김포공항과 부천 사이에 있는 곳인데 행정구역으로는 이제 부천이 되는 곳이고 대장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송지구부터 해서 은평구 사이에 끼어 있는 창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외곽 순환도로가 이제 이 바깥쪽에
개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도는 것이 서울 외곽순환도로인데 네. 외곽순환도로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바로 안쪽. 네. 그렇죠. 거의 뭐 서울권이라고 해도 특별히 뭐 문제가 되는 곳이 아니고요. 접근성이 되게 뛰어나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날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적으로는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원흥지구, 또 삼성지구,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 옆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주변이 워낙 최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공급 물량이 많나요? 공문에 굉장히 많이 네. 있죠. 그 상황에서 또 한 3만 8천 세대, 3만 8천 세대인가요? 3만 8천 가구 정도를 이제 더 이렇게 공급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일산 옆에 또 신도시가 생긴다 이러면서 오늘 또 고향 창릉지구가 새롭게 정부의 내3기 신도시로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와 여기가 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관련돼서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예상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예. 기대하고 혹시 그쪽에 대해서 많은 투자나 이런 거 물색하셨던 분들은 김이 쫙 빠지실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도 조금 주시면 어떨까. 네. 근데 광명이나 시흥은 사실 지금 현재 이미 그 가격 자체는 거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존의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다 광명의 한 70% 가까이를 재건축 지구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광명 지역을 만약에 다시 3기 신도시로 잡게 된다면 보상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광명에 있고요. 시흥도 이제 보여지기로는 그쪽 지역에 뭐 대하동이라는 이쪽에 이제 논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쭉하게. 하지만 여기도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사원시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땅들에 대해서 투자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도 만약에 했다면 상당히 보상 금액이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정부 쪽에서는 있었을 것 같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여기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워낙 여기가 이제 비행장에 붙어 있는 곳이라서 서뜻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못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이게 농업진흥구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은 뭐 건물을 짓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되고 네. 다만 이제 오히려 이 대장지구 바깥쪽 수용되는 바깥쪽에 있는 오정동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 있는 기존의 이 라인 쪽에 있는 집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수용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렇군요. 예, 네. 고향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렇게 이미 형성돼 있는 그리고 GTX죠. GTX A 노선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통을 딱 합니다. 네, 지금. 연신내라든지 또 그 은평 뉴타운 지역이 상대적으로 또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달리는 그 말에 이렇게 올라탄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수도권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히든카드 마지막 두 곳이 또 공개가 된 셈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그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뭐 네. 교통이라든가 자족 기능을 이제 갖추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인프라도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잡힐까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예, 지금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가 2년이 조금 더 다 돼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6월부터 따지면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정부가 출범한 2년 정도 되는데 만 2년 딱 세우네요. 국토부에서 이제 지금 내세운 주택 정책을 보면 서울 및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 무주택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집을 조금 안정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분양 정책에 있어서의
그 청약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무주택자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뭐 한 70% 정도가 그 분양 아파트를 무주택자들이 가져갔다면 지금은 거의 95% 이상이 무주택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단지 서울 시내 아파트들이 거의 약 5년 가까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로 있다 보니까 당첨은 됐으나 그것을 이제 가격을 치를 수 있는 금액, 특히나 9억 이상이 되면 중도금 대출이 60%가 아니라 40%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계약금 뭐 한 10%에서 15%, 많게는 20%, 중도금 40%, 그래도 잔금이 한 40%가 남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분양 사태가 막 나오는 거죠. 평당 분양 가격이 워낙 비싸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사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무순위 이제 청약 제도, 미분양이 나왔을 경우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뭐 한 그쪽 청량리 쪽에도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최근에 서울 지역에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번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외에는 현재 정부에서 지금 펼쳐나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수도권 지역의 일기 신도시, 특히나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 자체가 이제 논밭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단현, 그다음에 능곡, 올라가면 화정, 대곡, 고양, 넘어서 파주까지 쭉 아파트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만 거의 100만 가까이가 지금 살고 계시니까요. 거의 아파트로 살고 계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가는 구조.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되면은 이제 재건축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요. 재건축에 과연 메리트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또 고민이 또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분당하고 일산은 출발은 비슷했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30년 가까이 지나고 났을 때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급자족이 좀 이루어지는, 특히나 이제 판교라는 대형 그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교 안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가 움직이다 보니까 또 이 분당이라는 약간 오래된 주거지가 다시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또 분당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수지, 용인, 동탄 이렇게 쭉 이 주거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뭐 강남까지 뭐 15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많은 곳이 되었고, 반면에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2002년도에 파주에 LCD 디스플레이, LG 필립스하고 생기는 그 공장이 크게 생겨가지고 파주 지역이 좀 뜨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들에서 이렇게 크게 판교만큼 큰 그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이 현재는 없다. 그래서 일산은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한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이제 접근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많은 수요들을 어떻게 이제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양시의 숙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정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또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조금 볼게요. 일단은 정부의 의도대로 약간 좀 잡힌 것 같기도 한데 평균 가격대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7억 단위로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이 9월 13일, 작년 9월 13일 대책 이후로 지금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 가격, 앞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분양이 됐든 기존 아파트가 됐든 이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서울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차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많이 매기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를 지금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기존에 뭐 갭 투자가 됐든지 아니면 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샀다가 이제 9월 13일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타격을 본 사람들이 급매물로 내놓기 시작을 했죠. 급매물이 진짜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뭐 12월부터 올 한 3월까지 이제 급매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지금 된 시점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팔린 가격들은 작년 9월 13일 이전의 가격 대비는 확실히 1일 2억씩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내었을 때에는 이제 1월 달보다는 4월 달이 약 한 2천만 원 가까이 이제 차익이 나는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5월부터는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거래량으로는 크게 안 나타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서울을 저희가 평균 내서 본 것이고 사실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하고 서초, 용산, 송파구가 나와 있는데 네. 조금씩 그래도 내려가는 예. 기미가 약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아주 미묘한. 예, 네. 그렇습니다. 보유세 이제 공시지가라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장에서 제일 어떤 매매라든지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물은 변수거든요. 불확실한 변수들. X팩터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럼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어느 지역의 공시지가가 얼마만큼 오를 것이며 또 보유세는 그에 따라서 얼마나 오를 것이고 종부세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이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이제 4월 달 이후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오픈이 되었고 그래서 5월 바닥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역별로 이제 어느 지역은 몇 퍼센트 올랐더라. 그러면 보유세가 얼마만큼 오르겠네.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물건 아파트가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보유세를 얼마나 더 내면 되겠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앞으로 2, 3년 뒤에 오를 걸 계산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뭐. 어떤 사람은 아니면 지금 충분히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고 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네. 그러면 내놓고 전략이 좀 확실해지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변수들이 다 오픈이 됐다. 네. 그리고 오픈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역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상황별로 이제 나올 물건들은 나오고 또 살 사람들은 사게 되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좀 뭔가 이렇게 서로 눈치 보기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조금 많이 좀 사라진 케이스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매매 가격 어쨌든 아주 조금 미미하게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도 네네. 아직까지는 전세 가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전세는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송파구의 그 헬리오시티로 대표되는 그 9천 세대 이상이 이제 한꺼번에 입주가 들어가고 또 그 강동구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주가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이. 입주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집에 이제 분양을 받았거나 뭐 재건축이 됐든 어찌됐든 다시 자기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 물량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세 물량이 처음에 입주 물량과 같이 맞물리되는 시점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나가니까 이 전세 물건을 이제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네.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보면 1월 달, 2월 달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죠. 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여기가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이 몰렸던 상태죠. 그런 것들이 이제 3월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네. 해소가 되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보통 봄에 이사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입주 물량에 따라서 나온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서서히 전세 물량도 이제 약간의 상향을 그릴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림도 이제 그런 것들이죠. 아주 최악으로 떨어졌던 마이너스 0.35까지 갔던 그 그래프가 지금은 마이너스 고압세. 0.08 네.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확한 뭐 시기 예측 자체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조금 더 위쪽으로 네. 이제 방향을 좀 모색한 어떤 방향 정도는 저희가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성남으로 가시잖아요. 네. 전문가님 세미나. 네, 네. 성남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조금씩 내용들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남도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이 한창이죠. 아, 그럼요. 네. 이미 재개발이 이제 끝나가지고 네. 뭐 산성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태고요. 입주 지금 예. 대기 상태군요. 그게 네. 바로 위례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곳이죠. 위례로 들어갈 것인가, 산성 포레스트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경계 지역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이제 제일 큰 그 이슈는 보시면은 여기 그 중원구에서 그 금강 1지구라고 표현하죠. 금강일지구. 예. 거기서 이제 5,320세대가 와. 이제 그 분양이 됩니다. 세대가 꽤 크네요. 많네요.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뿐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중1구역에서 한 2,400세대, 신흥 2구역에서 약 한 4,800세대 가까이가 이제 분양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000세대가 넘는 수량들이 이제 성남 구도심이 이제 수정구하고 중원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 조금 더 붙어 있는 곳이고요.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하고 이제 분당 쪽으로 조금 더 붙어 있는 곳인데 이제 제가 성남에 95년부터 98년 정도까지 살았는데 분당에서 사셨어요? 예. 그쪽 지역을 보시면 분당선이 이제 그때 처음 막 생기기 시작할 시점이었어요. 거기다가 IMF까지 터져가지고 그때 좀 성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때 힘들었었던 맞아, 때인데 그러네요. 네. 그 지금 보면 분당선 자체가 기존에 이제 3호선에서 약간 뻗어나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왕십리부터 쭉 내려오는. 네. 근데 그게 여러 역들을 거쳐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 인접으로 볼 때에는 사실 조금 이제 그 최근에 생긴 신분당선에 비하면은 접근 거리가 그렇게 막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분당선이 강남에 이제 생기면서 그 수원 광교까지 연결되잖아요. 신분당선이 사실은 이 분당을 거의 살렸다. 거기다가 이제 판교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네. 이게 거의 서울권으로 이제 지금 접근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강남에서 다시 용산, 신사 뭐 이쪽으로는 신사를 거쳐서 용산까지 간다고 보았을 때는 신분당선이 9호선만큼이나 핫한 라인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1, 2, 3, 4, 5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변모되는 곳들인데 숫자로 돼 있는 곳들이요. 이게 네. 그 총 한 2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88년도 올림픽이 생기면서 서울의 그 판자촌에 살던 분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킨 곳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집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거 환경 자체가 좀 열악했는데 네. 한 10년 가까이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는 그 LH공사하고 민간건설사가 좀 힘을 합쳐서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게 지금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원래 공공분양은 최대 한 8년까지 전매가 금지돼요. 근데 이곳 지금 성남에 지금 발표되는 이런 지역들은 8년이 아니라 이제 민간건설사가 하다 보니까 전매 제한을 1년 6개월로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놨죠. 그래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공이라는 타이틀 LH공사가 LH, 네. 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이제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 건설사가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 부분은 또 민간에 맞춰서 1년 6개월로 여기가 이제 그 청약 조정 지구다 보니까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보시면 이 분당선과 신분당선, 그다음에 8호선 이 라인들이 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통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이 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리하게 강남까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많이 봤는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남하고 송파하고 성남인데 성남이 가장 포지션이 제일 커요. 한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위쪽에 붙어 네, 있어서 네. 아까 그래서 산정동. 이제 네. 위례는 송파로 보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평균 이런 산성 포레스트보다 위례 쪽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거의 한 차이가? 4,5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많이 나요. 거기다가 또 이제 프리미엄까지 이제 붙게 되다 보니까 뭐 네. 지금 위례 신도시는 거의 2,000에서 3,000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성남 구도심이 이제 전부 다 아파트로 이렇게 다시 바뀐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거쳐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상당히 성남 구도심이 앞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곳으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성남 하면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별로 해서 좀 격차가 크다? 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구도심이 재개발이 되면서 많이 좀 상향 평준화가 어떤 그렇죠. 전체적인 네. 이미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점점 가격객도 조금 좁혀지고, 이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당장에.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분당이 지금 자리 잡은 곳이 원래는 자연 녹지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 시민이라고 이제 성남 시민을 잘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 성남 시민과 이 성남의 구도심에 사는 사람과 분당 신도시 사는 사람의 좀 갭이 컸다고 보여지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좁혀져 가고 있는 구조다. 단지 이제 판교라는 곳이 여기 백현동이 가장 비싼 곳인데 백현동이요? 판교의 이 동쪽,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의 동쪽 편이 지금 거의 다 개발이 되어서 거기는 거의 4,500 정도 평당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비싸, 진짜 비싸네요. 근데 이제 남판교라 불리기도 하는 이 대장지구가 이제 분양을 했어요. 근데 네. 여기는 작은 평수들은 분양이 잘 됐는데 큰 평수들은 조금 미분양이 생기는. 미분양이 났어요? 예, 큰 평수는 좀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네, 네.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 이제 고등지구라 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 여기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대중교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도 생기고 또 이 분당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바로 수지 용인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당 신도시도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최소한 여기는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도 가야 되는 구조다. 굉장히 기농으로 봐야 되네요. 워낙 많이 지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작은 평수에 한 5층짜리 같은 경우에 좀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큰 평수에 고층으로 지어진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재건축의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조금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투자용으로 이렇게 새 아파트를 기대하고 기존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조금 좀 고민을 맞지 않네요.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도 투자에 저희가 참고할 만한 포인트까지 분당 지역에서 짚어주셨는데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5월 8일 내일 바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에 성남으로 저희가 찾아가고요. 야탐역 메종드 베르 4층에서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1시 반부터 4시까지입니다. 세미나 시간은 이렇고요. 끝난 이후에도 개별적인 상담은 또 저녁까지 도와드리니까 좀 퇴근하시고 나서도 시간 여유 넉넉하게 잡고 찾아오시면 또 세미나장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18-854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또 문자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한 분씩 차례차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거기다 신청해 놓은 게요. 네. 인창동 가대가로 아파트. 네. 그거가
내가 하나를 또 구입했거든요. 저거 재건축 오는 거. 아, 예, 예. 그래서 2년 전에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언제쯤 팔면은 저기 적합한가 네. 그것도 좀 알아보려고 그 인창동 가대라고 아파트. 원일 가대라곡 아파트. 네, 네, 이거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청자님? 그거가 한 13년인가? 오래되셨어요? 네, 조금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임대 상태 중이시겠어요? 사시는 네, 건 임대 아니니까. 줬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새로 구매하신 데는 어디세요, 시청자님? 그거는 수택동. 네. 구리시 말씀하시는 예, 거죠? 경기도 구리시 네. 수택동 재건축이라고 네. 532에 2 상림빌라. 상림 빌라. 네. 이건 언제 사셨어요? 그거는 한 3월 달이 계약이 아, 올해요? 됐어요. 바로? 몇 달 올해, 전에? 예, 예, 아, 네네. 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세요? 빌라에서는? 아니 거주 안 했어요. 그것도 아, 새 들어왔어요. 새. 그럼 두 곳 다 임대를 주고 계신 상태신 거군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그럼 지금 확실하게 좀 궁금하신 부분이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지금 예. 주택을 인창동 많이 가지고 계셔서 예. 네. 지금 속으로 마음속으로 조금 더 팔고 싶은 쪽은 어디세요, 시청자님? 팔고 싶은 건 그저 인창동 가대라고 아파트. 저 오래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또 세부담도 있으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와,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네, 뭐 아파트. 네. 시청자님이 지금 이 구리시에 저기 거주를 하고 계신가 봐요. 예, 구리시에 예. 거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인창구리 이쪽 지역 인창하고 그다음 인창동하고 수택동이 예.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수택동에 있는 이 빌라를 구입을 하신 것 같고 예, 그 예. 상황 속에서 이제 13년 전에 이제 구입하셨던 그 가대라곡 참 이름이 특이하죠. 예, 가대라곡 원일 아파트를 가대라고 아파트. 예, 지금 이제 갖고 계신데 이 두 채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에는 이제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를 정리를 하시는데 사실은 신라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아직까지 예, 예. 조금 있으니까요. 네. 적절한 저 임자가 나타났을 때 또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그 아파트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수택동에 있는 것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니까 조금 예. 여유를 가지고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구리 자체는 지금 그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새 아파트들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를 급하게 막 내실 필요는 없고요. 예. 가격을 생각하신 가격이 있으시면 그 네. 가격에 맞는 매수자가 나올 때까지 좀 여유를 가지시고 정리를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넉넉하게 기간 보시고 투자 개념으로 사 놓으신 건가요, 빌라는? 아, 저 수택동에 사는 거요? 네. 상림빌라? 네. 아, 그거는 이제 지금 관리처분 뭐 헌원이 어쩌느니 지금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지어서 내가 살라고 그러죠.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산 거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그- 하나는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잖아요, 저거. 네. 저거 있는. 맞네요. 그러면 시청자님 아파트는 적절한 매수자가 등장하시면 일단 파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네, 네. 적절한 구간에서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고 그때 조금 더 확신 얻고 싶다 하시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네네. 그때 팔 때 연락을 하고요? 네, 정확하게 약간 판단이 잘 안 서시면은 저희한테 한번 다시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봐드릴게요, 아, 시청자님. 거기서 팔아주시나요? 아니요, 팔아드리지는 못하는데. 타이밍이나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 연락은 언제 드리라고 그래요? 그냥 뭐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공이 거기로. 예. 네, 854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와, 구리시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여기저기 네. 물색하시면서 예. 투자처를 많이 좀 물색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자기가 살고 네. 있는 지역을 제일 잘 아니까. 제일 잘 알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구리에 좀 몰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남양주도 있고 주변에 나가면 조금 더 뭐 노원구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이 아파트를 파신 가격으로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그 가지고 계셨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중교통보다는 이제 자가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움직일 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외곽순환 탈 수도 있고. 단지 이제 대중교통의 어떤 문제점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위치상으로 보면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수택동이나 인창동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그 주거지 자체로서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남양주 네. 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학교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개발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서울의 인접권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쪽 지역들은 앞으로 계속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이 지역도 이제 재건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 그 사업 승인은 떨어졌고 그 관리 처분 인가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빌라를 네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관리 처분 들어가면 한 5년 정도 뭐 기간에 따라 조금 변수가 있겠지만 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니까 어허.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구리역도 있고 해서 네. 위치가 너무 좋아요. 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는 가져가시고 네. 13년 된 약간 오래된 아파트는 정리를 시기적으로 처분하시고. 맞춰가지고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고민이 좀 깨끗하게 해결이 되셨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아파트는 정리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정리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저희 바로 연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오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이 548번지도 궁금하고요. 네, 548번지. 예, 예. 네, 요거는 어떻게 가지고 가게 되셨어요, 시청자님?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네. 상속이요. 아, 상속 받으셨어요.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정도. 근데 요거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그거를 네. 지금 어정쩡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아, 네네. 그렇게 활용하고 계세요. 어정쩡하다라는 개념이 뭐 특별히 활용 가치가 없어서 네, 일단은, 네, 네. 아, 네네. 요게 일단은 그래서 팔까 말까 고민이 조금 되시는 상태시군요. 집이 맞습니까? 없어갖고 팔려면 그게 네. 팔릴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아, 내놓는다고 이게 팔릴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데가 더 있으시다고요? 예. 예. 경기도 어디세요? 의정부시 네. 가능동 네. 6217번지요. 네. 요거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 상태세요, 시청자님? 이거는 제가 구입한 건데요. 직접, 네. 네네네.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요. 아, 임대 놓으시고. 예. 네. 이 부분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의정부는? 전망이 궁금해요. 아, 지금 10년 정도 이상 가지고 계신 상태고, 하나는 상속받으신 물건이고, 두 군데 다 일단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하나는 상속받으신 건데, 네, 예. 요거 팔릴까 말까 조금 걱정, 어정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약간 제가 부정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예. 이 땅은 일단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아래쪽으로 공단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법원업 쪽으로. 근데 이제 지금 그 소유하고 계신 이 토지는 조금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다른 뭐 용도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녹지 지역이라 그냥 농사 짓는 용도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뭘 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긴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은 이 아래쪽에서 지금 그 일반 산업단지가 또 진행이 될 예정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이곳에 이제 그 공장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좀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온양동이나 초등학교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땅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격 자체는 조금씩 오릅니다. 이런 지역들은 가격들이 그렇게 막 급등하는 지역이라 볼 수는 없지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잘못됐다, 땅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여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라. 그러면 주변의 영향들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 가지고 계신 이 토지도 상대적으로 상승의 모멘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막 이걸 급하게 내놓으신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달려드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 지역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능동 같은 경우는 의정부가 지금 그 여러 군데에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죠. 시청자님. 가능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지역은 그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보다 조금 위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맞은편 쪽으로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계신 그 주택 위쪽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져가시면 주변에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괜찮다. 그러면 시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쪽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이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노경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 1호선 라인 맞은편 이쪽 뒤쪽도 전부 다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설 지역이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이쪽 밑으로 또 이제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지금 소유하고 계신 그 주택 주변으로 전부 다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주택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네. 두 곳 다 급하게 정리하시지 않고 조금 느긋하게 가져가시면 훨씬 더 유리한 가격대가 나오실 것 같으세요. 네, 급한 자가 많으시면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 좀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내 마음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시간과 좀 투자 기간이 맞지 않으면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약간 좀 답답함도 느끼실 것 같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파주가 뭐 저기 농사 짓고 그다음에 군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땅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근데 GTX가 이제 2025년 정도에 만약에 개통이 되면 그러면 이제 파주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파주가 향후 뭐 한 7년, 8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는 좀 더 많은 호재들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네. 그게 나쁜 땅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예, 예. 단지 시간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들어간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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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어치 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힘 조금 내시고 네, 네.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연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제 말 들리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나는 네. 일진 다이아 이거를 네. 내가 35,000원에 시청자님 지금 종목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일진다이아. 네. 네네. 오늘 저희 부동산 문의 도와드리고 있는데 부동산은 궁금한 거 문의 주신 거 없으세요? 부산요. 네. 부산 여기 부산인데요. 부산이세요. 네, 불러주세요. 주소. 예. 네. 부산 서구 대영로 네. 73번 길 네. 75. 한영 리더서 네. 동대신도. 네. 얼마나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요. 네. 이제 산지가 네. 이거 한 동짜리인데 산지가 이제 한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네네. 이거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란가 아니면 요즘 요 주위에 너무 한 동짜리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서 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가격이 또 좀 다운될란가 많이 네. 궁금해서 그게 걱정되셔가지고 지금은 일단 여기에 살고 계신 상태세요, 시청자님? 예, 살고 있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주위에 서대신동, 동대신동 이 주위에 한 동짜리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가격 떨어질까봐, 네, 그게 걱정이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일진다이아 얘기해 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지금 살고 계신 이쪽 전망 한번 봐드릴게요. 예. 네, 좀 걱정이 되실 만큼 떨어지셨는지 가격이 그러네요. 근데 지금 그 살고 계신 지역이 그 예. 주거 지역이 아니라 상업 지역에 지어진 오피스텔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들어가실 때 취등록세도 조금 더 내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니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죠. 예. 그렇게 막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피스텔이라는 성격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는 위치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대신동, 동대신동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아파트들을 막 짓고 있습니다. 그죠? 푸르지오든지 뭐 이렇게 쭉쭉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죠. 이 원래 서대신동, 동대신동이 부산에서 옛날에는 이제 부촌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그런 곳인데 이제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게 여기를 이제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뒤쪽 편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음식점도 많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네. 뭐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살고 계신 데를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 아파트 세대수 한 500세대 이상 되는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가실 수 있으면 조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라는 곳은 약간 단중기 정도의 주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긴 오피스텔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를 새를 놓고 나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를 한번 정리하시고 이제 뭐 근처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로 분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기존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하셔가지고 구입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지금 서대신동 저쪽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네네, 내년 9월에 이제 그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위치도 여기가 훨씬 더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신역 근처 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재개발되는 지역들 이런 걸 한번 좀 눈여겨보셨다가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님 들어보니까 전화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위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이 나왔고 저 일진다이아는 저희가 저녁에 야인시대에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시청자님. 또 진짜 쉬운 진단도 있으니까 거기에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종목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산까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분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그럼 바로 연결 가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저기 당진에 토지가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네. 토지 그럼 저희 주소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당진시 어디세요? 송화급 가교리 네. 135-1하고 2 두 개. 번지 135-1, 135-2번지요? 네. 예. 이거 얼마나 가지고 계셨어요, 시청자님? 거나 18년 됐네요. 이거 투자하신 거세요? 아니면 물려받은 땅이세요? 투자한 거예요. 아, 직접 사셨어요? 네. 오래되셨는데요, 시청자님, 그러면? 네. 네. 지금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향후 전망이 네. 궁금해서요. 가지고 계신 동안에는 좀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괜찮게. 모르겠어요. 그거 자세히. 아,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가 장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전망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직접 알아보고 사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꽤나 시간이 지나서 뭔가 조금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떨까요? 당진의 성격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평택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가산업단지,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크게 들어서 있죠. 여기 철강 산업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 현대제철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부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위치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대산 지역들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서산으로 빠져나가는 곳인데 지금 이 말씀하신 지역은 당진으로 봤을 때 중심 지역입니다. 당진시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 당진시청에서 약 한 4.4km,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15번 고속도로죠.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은 뭐 향후에 당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 볼 때에는 위쪽에 산업하고 물류단지 지역이 있다면 여기는 당진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중심 지역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당진시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합덕이라고 나옵니다. 합덕 이쪽은 이제 서해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진을 세 군데의 키포인트로 잡아보자면 합덕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쪽 주변 당진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 그 다음에 이쪽 위쪽 성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 산업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신교통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해선이라든지 대산, 그 다음에 대산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도로가 지금 지나가는 지역은 아니지만 당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펼쳐나가고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18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는데 한 2, 3년만 더 가지고 가셔라. 그러면 지금 뭐 생각하는 금액대가 있으시겠지만 그 금액 이상으로 이쪽 지역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2년이면 그래도 꽤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목표치에 좀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좀 진단이 나왔거든요. 예. 네, 또 목표 웃으셨는데, 수익률 예. 뭐 이런 것들을 얼마를 가지고 가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18년 전에 이제 구입하셨던 금액보다는 최소한 뭐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뭐 100% 이상은 나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주변에 그 가격들을 좀 알아보셨나요? 그때 평당 10만 원씩 샀거든요. 아유, 그러면은 뭐 지금 많이 올랐죠. 훨씬 이상이겠네요. 수익률 100% 많이 올랐죠. 이상. 많이 네. 올랐죠. 아우, 시청자님 부럽습니다. 네, 부자 되실 날 이제 또 머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2년에서 3년 정도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진까지 연락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케이스만 봐도 꼭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오늘 여러분도 느끼네요. 네네. 네. 당진이 위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교통이라든지 또 이제 항만을 끼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그 철강 산업이 이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수그러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에, 네. 저희들도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하든지 하면은 당진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의를 그렇구나. 주세요. 근데 네. 결국은 이게 심리적인 겁니다.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지금 이제
합덕 지역 말씀드렸지만 이런 서해선이라든지 대산 그다음에 대전으로 연결되는 고속 전철 그다음에 산업철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나갈 예정이거든요. 호재가 많아요. 예, 네. 그러다 보면 당진이 다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뭐 당진 그 주변에 지금 근처에 같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전문가와 함께 오늘 부동산 편 1시간 동안 꾸며드렸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